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대구에서는 오늘도 6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반 주점과 유흥주점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활동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대구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재롱 기자, 오늘도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대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65명입니다. 유흥주점과 관련해 2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284명으로 늘었고 일반 주점 관련 확진자도 5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 동구 식품가공공장에서 10명, 동구청 직원 3명 등 지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 같은 감염 전파가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주말인 내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16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유흥,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 전체와 노래 연습장 등에도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끝난 상황을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유지합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과 이번에 문제가 된 바 형태의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엔 영업정지나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북은 오늘 0시 기준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경주와 김천, 영천에서 각 2명, 경선과 청도에서 각 1명이 확진됐고 3명은 해외 입국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지금까지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던 잔여 백신을 정부가 고령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침이 바뀌면서 일부 병원에선 기존 예약자들에게 취소를 통보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요.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이미 작성한 대기자 명단은 9일까지 유효하다고 정정했습니다. 우한소 기자입니다. 백신 예약 마지막 날, 지자체에는 접종 신청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빠진 날짜는 다 나갔는데 지금 강사고도 보고 있거든요. 60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자와 유치원 교사 등 접종 대상자 예약률은 77.7%로 집계됐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예약을 미처 못했다 하더라도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직접 전화하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그 이하 연령대, 즉 30대에서 50대의 경우는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은 백신은 고령자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게 정부 원칙. 이렇게 지침이 갑자기 바뀌면서 기존에 예약을 걸어놓은 30에서 50대 사이 대기자는 물론 접수를 받은 의료기관도 혼선을 빚었습니다. 병원에 대기자로 올려서 날짜 지정된 거는 모두 다 취소가 된다라고 통보를 받았죠.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이미 작성한 대기 명단은 9일까지는 유효하다고 정정했습니다. 잔여 백신 예약자 가운데는 얀센 백신 신청을 안 했는데도 대상자로 분류돼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뒤늦게 얀센 백신을 신청하려 했지만 이미 마감돼 둘 다 못 맞게 된 겁니다. 여기역으로 되면 무조건 얀센 접종 대상자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얀센 접종 대상자로 분류가 됐으니까 무조건 그거를 맞아야 된다. 한편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에서 50대의 경우 하반기 접종이 예정돼 있는데 당국은 이달 중순쯤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미국이 세계 각국에 공유하겠다고 했던 백신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첫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제공되는 백신도 포함이 되는데요. 100만 명분이 조만간 도착할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모두 2,5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해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달 말까지 모두 8천만 회분의 백신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기로 했다며 코백스와 직접 지원 등 방식이 확정된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물론 인도 등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주요 대륙이 포함됐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세는 물론 의료 체계 등을 감안해 코로나19에 취약한 국가들에 우선 공급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경우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과 함께 600만 회분이 별도 할당된 직접 지원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백신 분량은 100만 회가량으로 현지 시간 3일 밤 미국을 출발합니다. These 1 million doses are being loaded into a plane that will take off for the Republic of Korea this evening, carrying hope and bringing life-saving protection to the 1 million South Koreans who have already signed up to get a shot.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지원의 경우 주한미군 안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Korean troops who are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in that country. So it is a unique case and the kind of unique case for which we want to retain some flexibility. 미국이 세계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언 속에 백악관은 앞으로 며칠 안에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놓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어제부터 서울 시내 기숙학교에 자가검사 키트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문이과가 통합된 첫 수능 모의평가도 치러졌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들이 올바른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을 배웁니다. 코끝에만 이렇게 묻히게 되면 그거는 양성인데도 음성으로. 이 학교처럼 100명 이상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19곳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기숙사를 떠나는 주말을 전후로 일주일에 2번씩 7주간 진행됩니다. 밀접 접촉 확률이 높고 공동 공간에서 사용하는 아이들이라는 특성 때문에 감염 확산의 가능성이 높은 기숙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한 PCR 선제 검사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학생 30여 명이 집단 감염된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 인근 13개 학교에선 이동 검체팀이 순회 검사에 나섰습니다. 반경 1km에 저희가 제일 가까운 학교여서 하게 됐어요. 혹시라도 같은 마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 같은 방역 긴장감 속에서도 고3 학생들은 6월 모의평가를 치렀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수능에 맞춰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 첫 모의평가였습니다. 주요 영역인 국어와 수학도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 과목을 응시하고 선택 과목을 하나씩 고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다음 주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7월부터는 고3을 포함한 수험생도 백신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숨진 이모 중사 생전에 회유를 시도했던 상권이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했다고 유족들이 주장했습니다. 정확한 진상은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1년 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유족들은 말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중사 부대에 A 부사관이 파견을 왔습니다. A 부사관을 부대로 안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중사. 사건은 A 부사관과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A 부사관이 이중사의 허리를 감싸고 어깨를 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회식도 부대원들이 그 후에 나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렇지. 대대 상담관한테 보고했는데 접수도 하고 상담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회유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상급자인 노모 준이가 이 사람을 전역시키면 연금도 반밖에 못 받는다며 무마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중사가 혼자 철야 근무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밤 가해자인 A 부사관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밤중에 단 둘이 마주하게 된 겁니다. 혼자 근무하는 그 사무실에 갑자기 찾아와서 그것도 놀랬다고 했어요. 혼자 있는 사무실에 또 둘이 같이 있으니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얼른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유를 시도했던 준이는 다른 자리에선 이중사를 성추행도 했다고 유족들은 밝혔습니다. 이중사는 지금은 남편이 된 당시 남자친구에게 SNS로 이 사실을 알리며 회식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3월 사건 직후 이중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1년 전 사건을 회유한 사람이 이번에도 회유에 나섰고 과거엔 직접 성추행까지 했다는 게 유족들의 얘기입니다. 유족 측은 노준이와 A 부사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회유 의혹을 받는 준이와 다른 상사에 대해선 강요 미수와 직무유기 혐의로도 고소했습니다. 여러 차례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정황 증거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KBS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중사 상관들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공군 측의 입장을 물었는데 공군은 정식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어 인지하거나 수사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준이와 상사 등 2명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규명해야 할 의혹들이 많습니다. 성추행 사건 자체는 물론 회유와 압박 의혹, 그리고 성범죄 피해 사실 보고 누락 등 광범위한데요. 이에 따라 조사 대상도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꾸린 국방부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조빈나 기자입니다. 성추행 피의자 장모 중사 구속을 시작으로 군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에 대한 휴대전화 기록과 사건 당일 차량 블랙박스 녹음 등을 통해 사건을 원점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추행 사건뿐 아니라 장 중사에 대한 신고 이후 부대 내 회유와 은폐 시도도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공군 군사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았습니다. 사건 신고 후 이틀 뒤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군사경찰이 가해자 조사는 왜 2주가 지나서야 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에도 구속영장 신청이나 휴대폰 압수수색 등은 왜 하지 않았는지 초동수사 전반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군내 보고와 조치가 규정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등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성폭력 전문가 등 민간위원 10명 정도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고 상급자인 공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6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205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국민교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 주시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674명, 해외 유입은 21명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까지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05명, 경기 204명, 대구 65명 등입니다.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 수는 34만여 명입니다. 누적 1차 접종자는 70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8%입니다. 60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 예약은 어제 마감됐습니다. 이들의 예방접종 예약률은 최종적으로 80.6%입니다. 추가 백신 물량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마지막 물량인 87만 7천회 분이 오늘 출하됩니다.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 90만 명분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미국에서 출발합니다. 건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에만 7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접종을 받는 만큼 민원 대응 인력과 역학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이상 반응 평가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종 후 복용하는 해열 진통제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내에 허가된 70여 개 품목의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는 모두 동일한 효능이 있다며 어떤 제품을 복용해도 상관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긴축 전환 우려 속에 약세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가 장 초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4.25포인트 하락한 3,223.18에, 코스닥은 6.01포인트 내린 984.1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긴축 우려가 커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일 백신 출고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판매 신기록을 기록한 현대차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조선업종의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에 대응한 길거리 순찰단이 만들어져 화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최근 차이나타운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발생했었습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오클랜드 출신 데이비드 원 씨는 아시아인들을 보호해주는 길거리 순찰단을 만들었습니다. We try to just show our presence to try to make sure that the individuals that might be out there don't try to commit any crimes. 지금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호응이 커지면서 봉사자들이 늘어 4개 팀이 매일 차이나타운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백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있지만 특히 지역 내 상점을 운영하거나 거리를 오가는 아시아인들은 순찰단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Yeah, it's really good patrol. Problem we just call and they just come to help. So the customers feel like more safe. So they just the business coming back. 아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한 길거리 순찰단은 캘리포니아주를 넘어 시애틀과 뉴욕에도 만들어지는 등 미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일본의 노숙인 지원 단체에서 보호한 이 60대 남성은 10여 년 전 실직을 하면서 노숙을 시작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지 못하다 지난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서야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신型コロナって新型コロナかかったらどうしようかな。 최근 들어서는 백신 접종을 알게 됐지만 주거지가 없어 포기했다가 노숙인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후생 노동성은 지난 4월 각 지자체에 노숙인들을 잘 챙길 것을 지시했지만 지바현만 하더라도 조사한 10개시 가운데 7개시는 노숙인들이 접종을 희망해도 절차 미비로 불가능합니다. 또 노숙인들에게 접종 방법을 알리고 있다는 지자체는 10개시 가운데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도 할 말은 있습니다. 노인 접종에 업무가 집중되는 가운데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노숙인들을 상대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을 전후해 우주정거장 텐궁의 건설을 끝낼 계획인 중국. 그래서 지난 4월과 5월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텐허와 우주화물선 텐저우 2호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주인을 실은 유인 우주선 텐저우 12호를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能够具备飞行能力的，那么就16个航天员。那所有的，那包括我在内，那么也是在做备份，所以全程的训练都会参加。 이들은 미리 발사된 핵심 모듈 텐허의 첫 번째 우주인으로 석 달 동안 우주에 머물며 우주선 설비 보수와 교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오는 10월에 또다시 3명의 우주인을 우주로 보낼 예정인데요. 이들은 6개월간 우주정거장에 머물며 각종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중국은 우주정거장 텐궁의 수명을 최소 10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수와 설비 교체 등을 통해 15년까지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브루타뉴 지역의 한 농가. 토마토를 재배하는 이곳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곤충을 활용합니다.
이 작은 육식성 곤충은 담배 장립 노른재입니다. 이 노른재는 나방의 천적인데요. 담뱃잎에서 자라는 나방 알을 잡아먹습니다. Autour de moi, on élève cet insecte sur des plants de tabac. Les insectes vont être récoltés après quelques semaines d'élevage ici dans cette serre de production. Les petits insectes vont être... 프랑스 최대 토마토 생산지인 브루타뉴 지역 협동조합은 농약에 함유된 독한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해충의 퇴치를 위해 천적 곤충을 활용할 것을 꾸준히 장려해 왔습니다. En fait, c'est un élevage d'insectes destiné aux producteurs de la coopérative Saveol qui permet d'utiliser des insectes pour protéger naturellement les cultures contre les ravageurs naturels. 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곤충 농장을 만들어 잔딧물 등의 천적 곤충들인 노린재와 호박벌 등을 기릅니다. 프랑스에서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농민들의 곤충 활용도도 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코로나 침체로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 아래로 떨어지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5월 민간 부분 일자리 증가도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일자리를 잃고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38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미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5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비필수 업종의 의무 휴업이 시행됐던 지난해 3월 둘째 주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Today's encouraging report, initial claims for unemployment insurance fell to their lowest level and below 400,000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pandemic hit. This is just the latest evidence that President Biden's economic strategy and vaccination plan are working. 민간 부문 일자리도 거의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는 5월 일자리가 전월보다 97만 8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And we saw a good distribution of jobs across the landscape, across sectors, including the goods producing realm as well as the services realm. And that's what we want to see. 전문가들은 현지 시간 4일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 일자리 공식 통계에서도 일자리가 65만 5천 개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 접종에 힘입은 경기 회복 조짐에 미국의 각 주정부는 코로나19 규제를 풀고 경제를 되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은 맨해튼에서 운영하던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의 문을 닫고 8월 말에 열릴 뉴욕 국제 오토쇼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역시 대형 백신 접종소 6곳의 용도를 변경해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대구 경북 지역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요. 주호영, 나경원 후보는 TK 소외론과 박정희 마케팅으로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새마을 노래까지 등장하며 박정희, 박근혜 향수를 끌어올린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 이준석 후보는 탄핵은 정당했다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치열하게 법리를 다툰 사안이기에 그 판단은 존중합니다. 이런 생각이 공존해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총장의 합류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후보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수감 문제와 TK 소외론을 강조하며 지역 당심을 자극했습니다. 이곳 출신 대통령 두 분이 기약 없이 감옥에 있고 영남 배제론으로 15년째 당대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정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박정희 공항을 추진하겠다. 두 전직 대통령은 석방되게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면 애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국민의힘에서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가장 많고 투표 참여도도 높은 곳입니다. 이곳의 선택이 당을 움직인다는 자부심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누가 야당의 대표가 될지, 그러면 대선은 어찌 될지 관심이 많은데 이준석 돌풍을 놓고 득실을 따져보는 분위기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핵을 좀 끊고 또 안막해도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은 참신성이 있거든. 참신성에다가 또 뭐냐면 능력도 겸비되면 이제 좋은데. 아무래도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병명 중에서 얼마나 따라올지 모르지만 힘이 없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오늘 대전에서 마지막 합동 연설회를 갖고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11일 새 대표를 선출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택시기사가 폭행 직후에 10m 정도 후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볼 때 이 전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종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6일 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집 앞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이 전 차관이 갑자기 욕설을 합니다. 택시기사의 멱살도 잡습니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이곳까지 10m 정도 차량을 움직인 뒤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당시 차를 잠시 멈췄다가 폭행 직후 다시 운행을 한 겁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보면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피의자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 이 전 차관 역시 특가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차를 완전히 멈춰놓은 뒤 자신을 깨운 것처럼 경찰에 말해달라고 했다고 택시기사는 주장했습니다.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 그러면 내려있지.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인데 왜 거짓말을 시키라고 그래? 내가 또 블랙박스 영상도 지워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상 좀 지워주시면 어떠냐고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지울 것까지 있어요. 내가 안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용구 씨하고 통화할 때. 이에 대해 이 전 차관은 거짓 진술을 부탁한 건 사실이라면서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건 제3자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오늘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현충일인 모레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과 전라도에, 오후에는 경상도에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만 해도 오늘은 낮 기온이 23도, 내일은 25도, 모레는 28도로 낮 기온이 점점 오름세를 보이며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과 중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안개가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특히 강원 산지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어 닥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강릉 28, 대구가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